안녕하세요. 보물섬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상무. 당신 아버지는 여순호야. 여순호가 낳은 사생아라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 일에 나서지 말아요. 위기에 몰린 차덕희가 결국 서상무를 몰아세웠네요. 얼마 전 지선우가 길 잃은 차강천을 집으로 데리고 온 날부터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차덕희입니다. 정말 지선우가 차강천 아들 노릇하겠다며 대산 집안으로 들어오기라도 하면 어쩌나 너무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11회차 드라마에서는 지선우가 대산에 입성하는 모습이 드라마에 나오게 되는데요. 서동주가 지영수를 설득했다는 걸 알고는 차덕희가 이제 펄펄 날뛰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충격을 줘서 대산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이제는 여순호 아들이라고 서동주를 몰아세운 것인데요.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순호는 차덕희의 첫 번째 남편이고 두 사람 사이에 여운남이 태어난 것인데요. 만일 여운남이 허일도와의 부적절한 상황에 그렇게 태어난 아이라고 해도 정말 서동주가 여순호의 아들이라면 차덕희가 여운남과의 동거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던 건데요. 차덕희는 아버지와 아들 사진이라며 여순호에 안긴 어린 서동주의 사진을 꺼내들었지만 그 사진을 찍었던 사람은 바로 차덕희입니다. 일회용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 어린 성현이와 그 엄마를 바라보던 차덕희의 이글거리던 눈빛은 마치 남편의 내연녀를 바라보던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분노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서동주의 엄마는 여순호와 그런 사이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진에 있던 허일도와 강성, 그리고 여순호와 마찬가지인 대학 동창입니다. 강성은 잠깐이라도 친구들과 행복했던 그때의 대학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로 많이 친했던 친구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차덕희는 그날 서동주의 엄마를 왜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강성을 축하해주러 갔다면서 자신은 친구들 옆에 서지 않고 서동주와 서동주 엄마, 그리고 여순호의 모습을 부각해서만 촬영했던 이유는 뭘까요? 차덕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그 세 사람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차덕희는 공비서가 대산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공비서 딸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몸이 약했던 차강천의 아내 우성숙이 첫 아이를 임신해 산딸이 가까워오자 차강천의 아버지 차대복은 자신의 회장실 직원인 공비서를 자신의 집안으로 들여 집사일을 맡겼는데요. 공비서는 마침 바로 얼마 전 아기를 낳았었고 미혼모로 아기를 키우게 되었던 입장이었죠. 아마도 공비서는 자신의 친정가족에게 아기를 맡기고는 우선 혼자 차강천의 집사로 들어왔던 것 같네요. 우성숙은 출산을 하고도 늘 누워 지내느라 아기 모유를 먹이는 일도 모두 공비서의 몫이었습니다. 공비서는 친정에 두고 온 자신의 딸은 제 엄마 모유도 먹지 못하는데 정작 자신은 남의 딸에게 모유를 먹이고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네요. 어떤 날 여동생이 거기로 자신의 딸을 데려온 틈을 타서 공비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천벌받을 짓을 벌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우성숙과 차강천 사이에 태어난 진짜 친딸을 데리고 나가 보육원에 보내버리는데요. 운명의 장난이었겠죠? 그 아이는 좋은 부모에게 입양을 가서 결국 대학에서 차덕희와 만나게 되었네요. 하지만 바로 그때 차덕희가 그걸 알았던 건 전혀 아니었죠. 차덕희는 자신이 차강천의 딸이 아니란 걸 전혀 모른 채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공비서는 차덕희에게 이제까지 숨겨왔던 비밀을 알려주어야만 했었네요. 왜냐면 공비서는 차덕희와 함께 어울리는 친구 중에 경원이라는 학생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학생이 차강천의 진짜 딸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생판남인 자신의 딸을 대산 운어일가의 맏딸로 만들어 놓고는 진짜 딸은 보육원에 데려다준 공비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계속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멀리서 체크하며 살았었네요. 어쩌면 나중에라도 차강천 집안과 뭔가 연결이 되면 어쩌나 미리 살피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대학에서 차덕희와 차강천 친딸이 친한 친구로 지내는 걸 알고는
어쩔 수 없이 차덕희에게 비밀을 말해주고 말았죠. 너무 가까이는 지내지 말라고 말이죠. 어떤 식으로 말을 했든 차덕희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겠네요. 그 때문에 방황이나 고민을 했을 건 분명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경원이라는 그 친구에게 너무도 미안해서 친구들 무리해서 스스로 빠져버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차덕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요. 경원이와 여순호가 서로 가까이 지낸다는 걸 알고는 차덕희는 갑자기 그 중간에 뛰어들었죠. 경원이 옆에 있는 여순호가 갑자기 특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 차덕희는 허일도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였었죠. 하지만 차덕희는 자신이 대산회장 차강천의 첫 번째 딸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여순호에게 다가갔었네요. 결국엔 여순호를 자신의 남자로 만들어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경원이 역시 다른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요. 하필이면 그 남편이 대상그룹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렇게 세월이 흘렀던 것 같네요. 차덕희는 여운남을 낳았고 경원이라는 친구는 추성현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성현이 아빠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허일도와 여순호 그리고 강성, 이 친구들은 갑자기 혼자가 된 경원이를 가족처럼 돌보며 가까이 지내게 되었죠. 가장 마음이 여린 여순호는 예전에 경원이에게 가졌던 마음이 남았었는지 가끔 그 집 아들 성현이를 대산 집안에 데리고 오는 일까지 생겼는데요. 차덕희는 그런 여순호를 참을 수 없었죠. 자신이 지금 차강천의 딸로 대산 집안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가짜라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공비서는 그 집의 하인처럼 차강천과 동생 차국희 그 외 사람들의 시중을 드는 사람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리를 빼앗아 자신이 거기 머물고 있으면서도 차강천의 유전자를 타고난 경원에게 차덕희는 질투가 심하게 났던 건데요. 거기다 자신의 남편 여순호가 경원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마음대로 그 집을 드나들며 아들아이까지 챙겨주고 있다는 게 너무도 싫었네요. 혹시 그러다 경원이 친딸이라는 게 탄로날까봐 차덕희는 가끔씩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성현이라는 아이가 죽도록 싫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차강천이 자신의 손자인 걸 알아볼까봐 너무도 조마조마 불안함에 정말 괴로웠던 것인데요. 그래서 여순호에게 데려오지 말라고 불평을 하게 되지만 여순호는 또 생각이 달랐죠. 그 아이 아빠가 대산의 직원이었고 경원이는 자신들 모두의 친구가 아니냐고 힘들 때 다 같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과정에서 여순호는 차덕희의 광적인 행동을 보면서 경원이가 대산 집안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알아챈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경원이와 뭔가 다른 관계가 있지 않냐고 묻는 여순호 때문에 혹시 모든 걸 다 알게 되었나 보다. 차덕희는 정말 두려웠던 건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엄마 공비서와 의논을 했겠죠. 아마도 지금까지 보아온 것으로 판단할 때 공비서는 일단 시간을 두고 좀 있어보자고 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성질 급한 차덕희는 여순호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사생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스스로 결정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금전으로 사람을 사서 일을 벌인 것 같은데요. 이미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다 정해놓고는 차덕희는 여순호와 함께 차를 타고 나무농원에 취직하게 된 대학 친구 강성을 축하한다며 친구들과 모두 나무농원에서 모임을 했는데요. 그리고는 하필 거기서 친구들을 앞에 세워놓고는 일회용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네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기도 하죠. 아마도 차덕희는 그날 그 순간을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경원과 여순호 그리고 그 아들 성현이에 대한 분노를 모두 내보내리라 가슴에 새긴 것인데요. 그 세 사람만 없으면 차강천 친딸은 경원이 아니라 자신이 되는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아주 완벽하게 말이죠. 그렇게 그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차덕희는 허일도에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여순호에겐 경원이와 그 아들을 집까지 좀 데려다주고 오라고 했었겠죠.
자신은 일찍 서울로 가봐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경원의 집을 향하던 여순호의 차는 트럭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세 사람이 탄 자동차는 바닷가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던 것인데요. 서동주의 기억에 의하면 자신은 안간힘으로 절벽을 기어 올라왔었죠. 아마도 많이 다친 경원과 여순호가 창문을 깨뜨리고는 성현이 차를 빠져나가도록 애를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사고 충격으로 서동주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밖으로 빠져나와서는 닥치는 대로 근처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이가 없어지자 사람들은 생각했죠. 바닷물에 빠져 떠내려갔나 보다고 말이죠. 아마도 교통사고는 더 이상 아이를 찾지 못하고 떠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는 자동차 속에 두 사람만 인양해서 대강 마무리를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서동주는 살아서 운명처럼 대상그룹에 입사를 하게 되고 차강천 회장을 옆에서 모시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랬던 서동주가 갑자기 엄청난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더니 자신의 이름이 성현이라고 했던 것이죠. 오래전 그때의 사고 이후 여순호와 경원이는 차에서 발견되었지만 아이가 없어져 이상하게 생각했던 공비서와 차덕희 역시 바다에 빠진 거라는 수사 결과를 믿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것인데요. 그러다 지금 갑자기 서동주가 자신의 어릴 적 이름이 성현이라고 하니 공비서는 너무 놀라서 케이크를 쏟고 세차게 몸을 떨었던 것인데요. 이제 공비서는 서동주가 진짜 성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서동주가 신신당부를 하지만 공비서가 자신의 딸 차덕희에게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당신이 서동주 좀 없애줘요. 차덕희는 또 허일도에게 일을 시키네요. 말은 부탁하듯이 하지만 이런 식의 말은 명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허일도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딱 한 번의 순간 허일도는 서동주를 없앨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아들 허태윤과 자신의 관계를 선택했네요. 자신이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모두 아들 허태윤에게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인데요. 허일도는 서동주를 없애지 못합니다. 서동주의 목숨빚이 있어 오히려 마지막에는 서동주를 돕게 될 것 같은데요. 최악의 상황엔 서동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하나죠. 자신의 아들 태윤이를 서동주가 책임져 준다는 확신에서일 텐데요. 보물섬 드라마가 갈수록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있어서 오늘은 우선 차덕희와 추성현 그리고 여순호의 관계에 대해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음엔 지영수와 염장선의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서동주가 시원한 복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물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